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고장이 안 나는 수입차인 토요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프리우스 C인데요, 항상 유튜브를 보다 보면 토요타, 렉서스, 일본 차가 정비성이 좋고 100명이면 100명이 수리가 좋다, 내구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국산차에 비례해서 많이 팔아본 건 아니지만 토요타랑 렉서스는 판매했을 때 하자 처리가 없습니다. 고장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어떤 브랜드들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프리우스가 사실 나온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같은 제작 공정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연식 변경으로 개선하고 문제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수정해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고장의 빈도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걸 계속 내놓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고 그간의 경험치가 좀 필요한데, 일단 이런 차량들은 3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거를 찍어내다 보니까 사실상 고장 날 게 없는 거죠. 근데 차가 고장만 안 난다고 끝이 아니죠.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되게 오래된 차인 줄 알았는데 PD님은 이거 보시기에 몇 년식 같아 보이세요? 12년식 정도? 이게 19년식입니다.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차예요. 저도 이 차량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외계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토요타 브랜드에서 캠리 빼고는 다 못생긴 것 같아요. 이뻐서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관은 너무 못생겼잖아요. 실내도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일단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직물 시트부터 계기판이 여기 있어요. 되게 조그만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라디오가 그냥 박혀 있긴 한데 편의 옵션도 너무 없고, 생긴 거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옛날 마티즈, 되게 좀 시인성도 안 좋고 사실 편의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디자인도 요즘 나온 차량들보다는 좀 많이 뒤처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도 별로고 실내도 별로고, 일단 엔진룸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엔진룸을 봤을 때 떠오르는 엔진이 하나 있는데요, 스파크 1.0 엔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엔진 이렇게 같이 있는 건 맞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토요타를 찾는 거예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게 직병렬 방식이라고, 직렬 하이브리드랑 병렬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모아서 집합시켜놨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원래 엔진이 켜지고 EV 모드 들어가고 할 때 이질감과 울컥거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출력을 제때 잘 낼 수 있게끔 직병렬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엑셀 질감과 조금 더 좋은 연비, 이런 거 좀 장점들이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토요타를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PD님은 방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일단은 요거는 직접 운행을 해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 바로 출발해 보시죠. 이게 확실히 작은 차라서 그런지 엔진 돌아갈 때 소음은 그냥 그대로 다 실내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시끄럽고, 근데 엔진 켜질 때 이질감은 되게 많이 없습니다. 국산차의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울컥거린다거나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악셀을 밟을 때에도 직병렬의 특성상 엔진의 힘이 구동축에 가면서 중간 발전기를 돌려주는 딱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셀을 떼면서 이렇게 멈출 때도 잉 하면서 회생제동이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일단 직렬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냥 전기차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 배터리에다가 엔진이 충전기 역할을 해줘서 엔진으로 그냥 충전을 해서 그거를 전기 모터로만 운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병렬의 장점은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엔진 옆에 붙어있는 발전기를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 소량의 전기를 얻어서 출발할 때나 이제 가속할 때 어느 정도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해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렬의 좀 전기 모터 파워, 그리고 병렬의 어시스트 느낌을 장점만 뽑아서 모아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점만 많은 이런 방식인데 왜 다른 브랜드에선 안 쓸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라이센스라고 특허권이 이제 토요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고요. 지속적인 로열티를 지불을 하거나 아예 독자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굳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직병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가 일단 높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고장났을 때 발전기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고 고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나만 고장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도요타는 네. 진짜 고장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리프트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토션빔 바가 지나가요. 프리우스 C 모델이라서 토션빔이 있는 거고, 일반 프리우스는 더블 위시본이라고 바퀴를 따로따로 제어해주는 뭔가 하체 부품이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토션빔, 더블 위시본, 프리우스를 살지 프리우스 C를 살지 이런 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 부식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한 5년 차에서 6년 차 넘어가는 이게 19년 식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부식이 사실 일반 국산 차량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차체 쪽에도 조금씩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험하게 운전했을 수도 있고 관리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하체 부식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 차량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 엔진 미션 고장은 안 난다고 하는데 혹시나 누유가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엔진이랑 미션 쪽을 봤는데요. 도요타의 명성에 맞게 얼마 타진 않았지만 누유는 진짜 없어요. 반짝반짝하고 이쁩니다. 가스켓 쪽에 뭐 살짝 촉촉하게라도 막 떡져 있거나 막 비추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운전 했을 때도 막 하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엔진이나 미션, 구동축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진짜 깔끔해요. 하체도 한번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요타라고 해서 사실상 무적이다, 고장이 안 난다 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하체 뭐 일반 여느 국산 차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물론 도요타만의 뭐 기술로 인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고장이 아예 안 난다는 아니고요. 보통 같은 차량이더라도 차량마다도 각각의 케이스가 있고 고장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잔고장 없이 막 20년, 30년을 탈 수 있다, 요건 아니고요. 프리우스 타시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면서 과속, 급정거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서 천천히 달리시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우디 센터를 들어가면 엔진 내려서 작업하고 있는 차들이 리프트마다 쫘라라라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요타 서비스 센터를 가면 엔진을 내려서 막 작업하는 큰 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차 치고는 좋은 인식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장이 안 난다고 유명한 연비 끝판왕 도요타 프리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렬인지 병렬인지 직병렬 방식인지 어떤 구동 방식이 더 맞는지 꼭 시운전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